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특히 영재 아이들이라고 하는 상위 2%, 상위 1%에 드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든 만큼 나중에 큰 기대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영재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걔네들이 큰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재 아이들은요, 사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잘 개발해야만이, 그리고 그 능력들이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숨겨두는 잠재된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영재 아이들의 능력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노력이 바로 영재 교육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생각되면 이런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재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잘못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IQ만 높으면 영재다, 좋다, 뭔가 얘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초보적인 생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IQ와 학업 성적은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70%, 60%, 50% 미만,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Q라고 하는 거 높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IQ 그래서 지능 검사를 많이들 해보죠. 좋습니다. IQ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IQ의 그 하위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낮은지, 예를 들면 언어 이해, 웩슬러 지능 검사 중에는요, 언어 이해라는 것도 있고요, 시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라고 이렇게 5가지 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교과를 할 때도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중에 어떤 것은 수학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건 국어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않아요. 요즘에는요, 수학 문제를 잘 풀려고 해도요,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언어 이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학보다 과학은 훨씬 더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교과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IQ와 학교 성적에 관한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바로 뭐냐? IQ는 일반 능력이라는 겁니다. IQ는 일반 능력이에요. 일반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 일반이란 말은요, 모든 것에 해당된다. 이 IQ에서 나오는 수치는 모든 것, 어떤 일을 할 때도 해당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놀이를 만드는 것도, 재밌게 노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사실은 이 IQ가 필요하고요, 돈을 버는데도 필요하고요, 학교 공부를 하는데도 필요해요. 이 IQ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능력이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런 그 IQ의 능력을 G 팩터라고 그랬어요. G 팩터. G가 뭐냐면 제너럴 팩터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어찌 보면 일반이란 말은요, 총체적인이란 말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IQ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직접 관여를 하냐면은 교과 지식, 우리가 국어를 배운다, 문학을 배운다, 수학에서 무슨 방정식을 푼다, 과학에서 무슨 중력에 관해서 배운다, 음악을 배운다, 모든 그런 교과에서 그런 교과의 지식들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처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기억도 하고 저장도 하고 처리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억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하는 그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어요. 또 저장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과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런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기억, 저장, 처리, 이런 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총체적으로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기억, 저장, 처리라고 하는 이런 학습의 과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해요. 에너지, 힘이 들어가야 돼요. IQ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IQ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를 표시하는 지표지만은, 실제로
내가 학습을 얼마나 했느냐는 거기에는 내 에너지가 얼마나 투여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웩슬러 IQ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교과의 능력을 정말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지표지, 교과를 직접 수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국어를 얼마만큼, 수학을 얼마만큼, 과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를 그런 예측하는 지표지, 직접 국어에서 90점, 55점을 맞았다 하고는 다른 거예요. 얘가 90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 얘가 90점을 실제로 맞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Q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 IQ만 높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IQ가 높은 거 좋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높은 거는 뭐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렇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실제의 어떤 수행이 이루어진 거는 아니죠. 그래서 IQ는 일반 능력이고 기본 능력이다 라는 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IQ는 이렇게 교과를 잘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IQ 플러스 학습을 하려고 하는 동기, 의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동기와 의지. 그래서 IQ에다가 동기와 의지가 있어야만이, 하려고 하는 의지, 동기가 있어야만이 좋은 교과 성적, 학교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학교의 교과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동기와 의지 굉장히 필요해요. 이 동기와 의지에는 뭐와 관련이 돼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아이들이 학습을 싫어하죠. 힘들어하죠. 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봐도요, 배가 고파요. 그건 뭐냐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Q만 높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IQ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동기,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동기와 의지를 높여줘야 돼요. IQ만 높다고 끝난 게 아니고 IQ 플러스 동기와 의지. 물론 IQ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업 성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도 보다도, 어떤 변수보다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IQ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IQ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IQ에다가 이런 동기와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바로 동기와 의천이 뭐냐면 학습을 실천하는 노력이 같이 곁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수학을 잘 하려면 IQ만 높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IQ 높은 사람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틀린 답을, 오답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찾아보고,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좀 적죠.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위로 올라가면 고등학교만 돼도요, 문제들이 어려워지죠. 수능 문제만 해도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하거나 과학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아주 끈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끈기.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공부도 여러분들 영어를 잘한다는 거, 또 국어를 잘한다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IQ와 그러면 학업 성적과는, 학교의 그 학교 성적, 학업 성적과는 어떤, 얼만큼의 관계, 어떤 관계, 얼만큼의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많은 교육심리학자들이 이거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도대체 IQ가 높은 거하고 도대체 학교의 성적하고, 많은 사람들은 IQ가 높으면 공부를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IQ가 높다 그래서 반드시 학교 성적이 높은 건 아니에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상관관계를 많이 내봤어요. 내봤더니 전체적인 그런 학교의 성적, 학업 성적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상관관계가 0.49 정도, 0.7 정도, 49가 아니라 0.7 정도고요. 이 0.7은 몇 퍼센트냐? 49%가 되는 거예요. 0.7이라 그런 것은 이제 곱을 하거든요. 제곱을 하면은 correlation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곱하기 두 개를 곱하면 제곱을 하면요, 그게 퍼센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correlation 상관관계가 0.7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곱하면은
49% 정도 된다. 49%라는 것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50%도 안 되죠. 이거를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IQ하고 학업 성적의 관계가 가장 높을 때 49%다. 그러면 51%는 뭐냐? 다른 거라는 거죠. 51%는 IQ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것에 의해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채워야만이 학업 성적이 높게 유지할 수 있고 높은 학업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기초한 겁니다. 오늘 제가 IQ와 학교 성적은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째는 IQ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데 IQ는 일반 능력이다. 기초 능력이다. 그래서 G 팩터라고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Q에는 바로 뭔가 붙어 있어야 돼. 뭔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IQ 플러스 바로 동기와 의지, 학습을 하려고 하는 동기와 의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IQ와 학교의 성적의 그 관계는 한 49% 정도 이른다. 그게 맥시멈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Q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IQ만 가지고 영재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IQ만 가지고는 영재를 설명하기에 좀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